이제 우리가 줄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줄기도 얘들아 무슨 기관입니까? 그렇죠. 줄기도 무슨 기관이다? 영양기관이죠.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근데 이제 줄기가 하는 일은 뿌리하고는 다르죠. 줄기는 앞글자만 따서 저희가 호흡저지라고 할게요. 뿌리는 호흡저지죠. 줄기도 마찬가지로 숨 쉬어야 살 것이고 근데 이제 줄기는 어디로 호흡하냐면 피목이라 그래 갖고요. 여러분께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게 터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피목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요. 무조건 사람이건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작용이요. 요게 이제 줄기에서 중요한 작용인데 물간으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고요. 체간으로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을 이동시키죠. 그 다음에 저장. 이제 긴 거, 뿌리의 양분을 저장했던 거는 뭐 고구마라든가 당근인데 우리가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것들은 감자나 양파나 뭐 토란, 연 뿌리라는 말을 쓰시지만 그거는 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도 곱고 이렇게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이 되죠. 기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래에 보시면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비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봐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쌍떡잎 식물 이게 지금 줄기를 가로로 잘라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횡단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더 안쪽이 있고요. 여기 제가 그림이 좀 작아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안쪽을 향한 곳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만큼 잘라놨다고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좀 더 안쪽이 물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쪽이 물간이고 바깥쪽 여기가 물간이면 이 바깥쪽이 체간이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형성층이 있는 게 쌍떡잎 식물이에요.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우리가 잎의 관다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쌍떡잎은 관다발이 규칙적인데 우리가 잎의 관다발에서 쌍떡잎 식물은 이제 제가 그림을 요거를 다시 그려볼게요. 크게 이제 조금 다시 그려볼 텐데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가 물간이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칠하는 거 있죠. 이쪽이 물간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이게 그냥 점만 이렇게 살짝살짝 빗금만 칠게요. 여기가 체관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라색으로 쌤이 여기 있죠. 이게 형성층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일단 외울 때는 암물, 박체. 안쪽이 물간이고 왜 친구들 암물 하시죠? 암물, 박체. 바깥쪽이 뭐다? 체간이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수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간하고 여러분 체간하고 형성층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물어볼 거거든요. 물간은 일단 체간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라는 거, 그 다음에 관다발 어디라고 쌤이요? 안쪽이요. 그 다음에 물간은 죽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포가 죽은 세포로 되어 있는 게 물간 말고 또 누가 죽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냐면 뿌리 골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긴 대롱 모양이다. 대롱이라는 건 빨대 모양이죠. 그 다음에 물간은 이렇게 이제 긴 이렇게 관이라서 쭉 이렇게 줄기를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근데 물간은 위아래가 뻥 뚫려진 빨대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바깥쪽에 둘러싼 세포벽, 이 바깥쪽에 둘러싼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제가 개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글씨도 잘 안 써져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시겠죠. 두껍다라고 썼거든요. 두껍다. 바깥쪽에 위아래로는 세포벽이 없이 뚫려 있고요. 바깥쪽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이제 체관을 보시면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 그래서 어떤 학교는 포도당으로 해주고요. 어떤 학교는 또 설탕으로 해줘요. 일단 설탕의 이동 통로. 관다발 바깥쪽이고 얘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근데 얘는 물관처럼 위아래가 뚫려 있지 않고요. 여기 사진상에도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채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구멍으로 지금 제가 점 찍는 거 보이세요? 이 미세한 구멍으로 양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체관이에요. 그 다음에 형성층은 제가 물간과 체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쪽입니다. 물간 쪽이. 사이에 있는 게 형성층이거든요. 즉 물간과 체간 사이에 있는 건데 세포 분열로 무슨 생장을 한다? 부피 생장. 부피라는 건 어떻게 자라게 한다? 그렇죠.
굵게 자라게 하는 게 형성층이고요. 우리가 쌍떡잎 식물은 형성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고, 이 형성층이 있다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생장 속도에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보통 봄, 가을에는 잘 자랐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분열이를 덜 하겠죠. 그래서 이 형성층이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생겨요. 그래서 쌤이 방금 전에도 쌍떡잎하고 외떡잎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쌍떡잎은 이렇게 떡잎수가 2개고 외떡잎은 싹이 텄을 때 이렇게 하나만 나오고요. 관다발 규칙적, 불규칙적. 불규칙적과 규칙적의 차이점은 이렇게 가운데 형성층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물간 체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불규칙하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물간 체간이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성층이 있는 애가 쌤이 뭐도 생긴다고요? 그렇죠. 형성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형성층이 있으면 뭐도 있다. 그렇죠. 나이테도 있고 부피 생장이 일어나서 어떻게 자란다? 굵게 자란다. 근데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왜 옥수수 같은 거 보면 나무 보신 적 있어요? 길게만 자라요. 그 다음에 뿌리는 고든 뿌리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 외떡잎은 수염뿌리, 잎맥은 그물맥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나란히 맥이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 강아지 풀 잎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란히 맥. 꽃잎수는 알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쌍떡잎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봉선화. 어차피 뒤에서 실험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쌍떡잎을 다 외우지 말고 누굴 외우라 그랬냐면 외떡잎을 외우시고, 외떡잎을 제외한 게 다 쌍떡잎이라 그랬죠.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외울 때 다시 한번 벼보리 누구 빠졌나요? 백합. 벼보리, 백합, 옥수수, 강아지풀, 억새,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대나무, 파. 이런 것들이 다 외떡잎이죠. 그래서 우리가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실험이 하나 나오죠. 이 실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실험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물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물간의 위치입니다. 이 실험은. 그래서 붉은 잉크를 탄 물에다가 쌍떡잎 식물인 봉선화랑 외떡잎 식물인 백합을 이제 하루 동안 꽂아두면은요, 물간을 따라서 빨간 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서 보면 이렇게 쌍떡잎 식물은 규칙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붉은 물이 들어있죠. 거기가 물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붉은 잉크가 올라간 흔적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봉선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에 주변에 이렇게 형성층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야 되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라고요? 그렇죠. 이 안쪽이 빨갛게 물 들어 있는 게 뭐다? 그것이 여기가 이제 물간이고 이게 지금 쌍떡잎 식물이죠. 근데 이 쌍떡잎 식물 이거는 가로 횡단면이고요. 이거를 길게 자른 게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길게 자르면 지금 얘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칼을 넣어서 칼집을 넣어서 길게 자르면 물간이 여기 하나 해가지고 빨간 물간이 이렇게 몇 줄 나오냐면 이렇게 2줄이 나와요. 2줄로 나타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외떡잎 식물은 여기저기가 다 빨갛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저기서 빨간 물간이 이렇게 여러 줄로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간 확인 실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환상박피. 환상박피는 나무 이 껍질을 벗겨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둥글게 둘러서 벗겼다 그래서 고리 환자, 모양 상자를 써서 환상박피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낸 게 이게 환상박피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냐면 체간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도려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잎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럼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렇게 체간을 따라 이동하려고 하겠죠. 근데 체관이 다 도려내졌기 때문에 양분이 밑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지금 그림에서 사진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불룩하게 이게 부풀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바깥쪽이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체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관을 확인하는 실험을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환상박피라고 쓰시면 돼요.